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1월 7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월 달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업로드했습니다. BNB, 마로, 링크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1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는 외부 데이터에 대한 최초의 합의 프로토콜을 갖춘 레이어 1 EVM 블록체인입니다. 플레어의 탈중앙화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블록체인의 데이터 정보를 신뢰 없이 획득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강력하고 분산된 상호 운영이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레어는 기존의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고 유틸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어가 1월 9일 바이낸스 거래소에 플레어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작년 12월 12일에 에어드랍을 위한 스냅샷을 진행했고 스냅샷 대상은 리플을 보유한 홀더들이었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의 비율은 리플 1개당 0.1511의 플레어의 비율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총 에어드랍의 물량은 280억 개이고 그중 이번에는 15%인 42억 개가 에어드랍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85%는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85%의 물량에 대한 제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버넌스 제한은 총 36개월 동안 균일한 수치로 매달 에어드랍을 할 예정이나 플레어의 인플레이션과 시세를 고려한 제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FIP01 제한이 통과가 된다면 플레어의 추가적인 에어드랍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85%의 물량은 플레어를 랩핑한 사람들에게 매달 에어드랍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FIP01 제한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한 개의 리플당 0.0206 플레어의 비율로 지금과 같이 3년간 매달 스냅샷과 에어드랍을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한이 통과된다라는 뜻은 결국 플레어를 랩핑하라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결국 플레어를 랩핑함으로써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압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레어의 토크노믹스를 보면 36개월간의 에어드랍이 전부 진행되게 되면 총 939억 개의 플레어가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으로 받은 물량은 전체 유통량의 약 4.5%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6개월 뒤에는 플레어 총 공급량인 1100억 개 중 85%인 939억 개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에어드랍의 물량이 전체 유통량의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랩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제한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리플을 보유하게 되면 36개월간 플레어 코인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보유하면서 플레어 코인 에어드랍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플레어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호재들이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8일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플레어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API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노드를 실행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웹3 게이트웨이를 구축했습니다. 예상되는 플레어의 이후 행보로는 구글 클라우드와 API 포털을 통합해
통합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AP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글의 결제를 플레이어 API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과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최근 소송 종료의 기대감으로 리플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을 보유할 경우 플레이어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플레이어의 백서를 살펴보시고 투자 여부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다음 호재로는 OKX 거래소 상장이 있었습니다. OKX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높은 거래소에 속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한국 시간으로 1월 10일 오후 1시에 OKX 거래소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OKX 거래소의 플레이어 입금은 1월 6일 오후 7시부터 가능하고 출금은 1월 11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OKX 거래소도 리플 보유자를 대상으로 6일에 에어드랍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OKX 거래소에서 리플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플레이어 코인이 지갑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왁스입니다. 왁스는 보안과 인프라, 그리고 누구나 가상의 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NFT를 구매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왁스 코인은 플랫폼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아이템 거래와 거버넌스의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DPoS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옵스킨이라는 세계 최대의 아이템 거래소 창립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왁스가 한국 시간으로 1월 12일 새벽 3시에 트위터에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에는 특별 게스트가 참여하는데 바로 왁스의 CTO인 루카스 리퍼블릭입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23년에 왁스의 향후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인 1월 6일 왁스는 23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로드맵의 큰 변경사항을 요약해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왁스 블록체인 프로토콜, 클라우드 지갑, VLRL 마켓플레이스, 생태계 및 개발 툴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프로토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1분기 소식부터 살펴보면 안텔로프를 3.2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안텔로프는 디파이 공급망부터 NFT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앱을 지원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웹3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현재 EOS 네트워크와 왁스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일일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 패깅 및 OIG 스코어링 티어 시스템 개발을 통한 스탠바이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2분기 블록체인 로드맵을 살펴보면 왁스 코인의 유틸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토크노믹스 개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BC 프로토콜의 도입과 EVM 호환성 구축에 이어 블록체인의 완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D앱을 사이드 체인에서 실행함으로써 왁스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리소스를 줄이고 트랜잭션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4분기는 안텔로프 스케일러빌리티 인핸스먼트에 기반한 왁스 블록체인 리소스 모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왁스 블록체인은 10억 개 이상의 활성 계정을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 확장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왁스 클라우드 월렛의 23년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UX를 개선하는 등 클라우드 지갑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BNB 체인과 연결된 NFT 브릿지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왁스 컨텐츠 제작자는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형태로 간단하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2분기에는 봇을 감지하기 위한 DF 화이트 리스팅 및 어카운트 트러스트 스코어를 도입해서 생태계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저들이 클라우드 지갑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해 키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3분기에는 소셜 지갑 기능이 출시가 되고 이더리움 및 기타 EVM 체인의 멀티체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월렛이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고 다른 체인의 D앱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4분기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23년 로드맵을 확인하시고 트위터 토론에서 더욱더 자세한 기술적인 개선점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썬더코어입니다. 썬더코어는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한 EVM 호환 블록체인입니다. 썬더코어는 모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1초 안에 트랜잭션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를 개선한 프로젝트입니다. 썬더코어와 기타 블록체인을 비교해보면 TPS가 레이어 2 블록체인의 주축으로 평가받는 폴리곤보다도 약 2.5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 비용도 이더리움에 비해서 100만 배 저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블록체인보다 획기적인 속도와 저렴한 가스비를 보면 앞으로의 사용처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코인입니다. 썬더코어는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썬더코어가 NFT 대여 프로토콜 기업인 더블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더블 프로토콜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지갑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여 플랫폼입니다. 가격이 높은 BAYC 등의 NFT를 렌트하거나 스테이킹 할 수가 있고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오픈소스 및 분산형 NFT 임대 프로토콜로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게임파이 및 메타버스용 자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썬더코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초 미만의 처리 시간과 트랜잭션 비용이 매우 낮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더블의 다양한 렌탈 서비스가 썬더코어와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NFT 세계에서 확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썬더코어의 시세의 상승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블은 디센트럴랜드와도 파트너를 맺고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썬더코어의 시세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썬더코어의 성장성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